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레임 파우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준비물은요. 앞뒷면 원단 18cm 이상 되는 사이즈면 되고요. 저는 다른 무늬로 할 거예요. 그리고 옆면 역시 저는 다른 무늬 프린트로 하고, 이 원단은 좀 자가드 직조 원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4장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솜 적당량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솜을 준비하실 때는 접착 솜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프레임에 나중에 끼워지질 않으니까요. 적당한 두께의 솜으로, 한 5온스 정도의 솜이면 약간 얇은 느낌이 나실 거고, 6온스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접착이 되는 걸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오늘 파우치는 중요합니다. 우드볼이 달려있는 프레임으로 저는 작업을 했는데요. 꼭 우드볼이 달려있지 않아도 원단에 맞추셔서 프레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이가 15cm 정도 되는 프레임이에요. 여기 이렇게 체인을 달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자, 15cm 정도 되는 프레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cm 곱하기 18cm 원단 4장이 필요했잖아요. 안감으로 사용되는 원단도 역시 그 정도 사이즈로 80 곱하기 18cm 정도, 18cm 곱하기 80cm 정도로 준비하시면 넉넉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저하고 같이 차근차근 만들어 보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셔도 차분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패턴이 앞면 패턴과 옆면 패턴 두 가지가 있어요. 앞면 패턴, 옆면 패턴. 이것을 앞면인 원단 2장에 먼저 앞면 패턴을 그려볼게요. 앞뒤가 될 거예요. 자, 원단을 준비하셨으면 너무 딱 맞게 준비하시는 것보다, 저는 미리 잘라놓긴 했는데, 딱 맞게 준비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큰 무늬일 경우에는 무늬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예쁜 무늬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원단의 뒷면에 패턴을 재단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 패턴은 반쪽 패턴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패턴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고 그대로 선을 유지하셔서 반쪽을 더 그리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골선 재단이라고 하거든요. 골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패턴을 그릴 때 바로 뒤집어서, 선이 움직이지 않게 뒤집어서 그려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패턴을 그릴 때, 자, 반쪽을 그려라. 그리고 요 선을 딱 붙여서 뒤집어서 나머지 반쪽 그려라,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기와 수성펜으로요. 물에 지워지는 수성펜으로 저는 그릴게요. 자, 중앙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늬가 어떻게 나오면 좋은지 약간씩 조정을 하셔서 제일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패턴을 그려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패턴이 그려져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패턴이 그려져 있으면 이 중앙선을 그린 이 부분에다가 반대 방향 대칭으로 골선 중심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양쪽으로 패턴이 그려졌습니다. 자, 앞면에 하나를 했으니까요. 또 뒷면에도 그려줄게요. 똑같이 무늬를 잘 보셔서 어느 쪽이 중앙이 오면 좋을지 정하셔서 몸통을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앞면 두 가지를 원단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옆면을 그려볼게요. 제가 선택한 옆면은 자가드 원단이고요. 자, 역시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골선 중심으로, 프론트죠? 사이드로. 자, 옆면이니까 옆면 패턴을 가지고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원단이 어두우니까 흰 펜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반쪽을 그리고요. 나머지 반쪽도 그려줍니다. 이 펜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 가지 펜이 있기 때문에 종류가 그때그때 원단 특성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정석이고요. 이럴 때는 꼭 이걸 써야 된다 이런 법칙은 없어요. 여러 가지 부자재를 사용을 해 보시고요. 어떤 원단이 어떤 펜이 좋은지 좀 터득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옆면 한 장이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무늬를 좀 맞춰봐 주세요. 예쁘게. 그냥 원단을 조금 더 사용해서 예쁜 프린트가 보여지게 하는 게 만들고 나서 기분도 더 좋고 질리지도 않고요. 핸드메이드 제품은 만드는 과정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작은 부분을 디테일을 살려주시면 더 예쁜 작품이 나오세요.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옆면은 잘 안 보이셨지만 여긴 잘 보이시죠?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시면 자, 앞면 두 개 하고 옆면 두 개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안감에 똑같이 앞면 두 개, 옆면 두 개, 앞면 두 장, 옆면 두 장. 되셨죠? 이렇게 그려서 제가 다시 올게요. 자, 잘 보이는 옆면으로 제가 시접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시접은 자로 그냥 그리면 되죠. 자로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곡선일 경우에 시접 부분을 어떻게 그리느냐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저는 완성선 바깥쪽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1cm, 7mm에서 1cm 되는 부분을 잘라내도 무방하세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배우시는 게 좋으니까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시접자를 준비를 하세요. 시접자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작은 자가 있으면 좋겠죠. 시접이 표시된
자를 가지고요. 자, 여기가 완성선이 있죠, 이 부분. 좀 가까이 가볼까요? 자, 완성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7mm 부분에 자를 갖다 대시고 점을 찍어요. 여기도 점을 찍어요. 여기도 점. 계속해서 점을 찍어 나가 주세요. 이렇게 직선인 부분은 그냥 그리면 되죠. 직선인 부분을 그냥 그리고 여기도 그냥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곡선인 부분은 점을 촘촘하게 찍으면 재단 커팅할 때 좀 편하고요. 좀 나는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간격을 좀 두시고 그리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촘촘하게 그려도 되고 좀 간격을 두고 그리셔도 되세요. 그 다음에 가위를 가지고 커팅을 해 볼게요. 자, 가위를 이렇게 한쪽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가위가 놓고 자르긴 편해요. 이렇게 해서 커팅을 이렇게 점선 그린 부분을 따라서 잘라주시면 균일하게 7mm 시접, 그러니까 0.7cm 시접을 유지하시면서 커팅이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곡선 너무 예쁘게 안 되셔도 슬퍼하지 마세요. 소품에서는 그냥 이렇게 겉감, 안감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그죠? 한 세트. 만들었고요. 나머지 재단에서 가져올게요. 자, 안감을 재단을 했어요. 앞부분 2장, 옆면 2장씩, 총 4장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앞면, 뒷면 각 1장씩 2장, 옆면 2장 이렇게 재단을 했습니다. 자, 재단이 각 부분의 재단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요. 접착솜, 처음에 말씀드린 접착솜, 접착 부분이에요. 여기가 접착 부분. 접착 부분에 겉이 보이도록 놓고 다려주세요. 겉에서 다려주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 접착솜이 이 부분이 다리미가 닿으면, 이 부분에 접착 부분에 다리미가 닿으면 다리미가 까맣게 되고 눌어붙어요.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이렇게 솜을 잘라내 주세요. 한 2-3mm 정도만 크게 솜이 이 앞면 재단한 것에 2-3mm 정도만 크게, 왜냐면 솜은 열로 다림질을 하면 약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크게 재단을 하셔서 이렇게 솜 접착 부분 위에다가 겉 부분을 놓으시고요. 이제 이 부분을 다림질을 해주세요. 그렇게 각 부분을 전부, 옆면도 옆면 2장, 앞뒤 1장씩을 전부 이렇게 접착솜에 붙여주세요. 저는 잠깐 붙이고 올게요. 자, 붙여왔어요. 옆면에 뒤에 솜 붙였고요. 옆면 2개, 그리고 겉면 2개의 솜을 이렇게 붙여왔어요. 만들다가 접착솜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접착솜 사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시침지를
시침실로 시침질을 하셔서 고정시키셔도 돼요. 이렇게 가장자리 시침을 하셔가지고 고정시켜서 사용하셔도 면적이 너무 크지 않으면 괜찮으세요. 이 정도 면적 정도면 시침질로 작업을 하셔도 만들고 나서 큰 변형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드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시접을 잘라낸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성선대로 솜을 잘라서 시접 없이 솜을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는 솜을 이렇게 그리면 시접 부분이 다 나오게 해서 붙였잖아요. 근데 시접 부분 없이 이 형태대로 완성선대로 잘라서 원단 뒤에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완성도가 이렇게 만드는 게, 이 방법을 쓰는 게 완성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솜에 이렇게 하얀 부분 튀어나온, 솜이 하얗게 튀어나온 이 부분을 번거롭지만 조금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요. 뒤에다가 다시 한번 패턴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작업하는 이유는요, 원단을 쓸데없이 막 낭비하지 않고 또 정확하게 모양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작업을 하는 건데요. 만들고 나서 손이 좀 가면 만들고 나서 완성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냥 얼추 눈짐작으로 하시거나 작업이 귀찮다고 두 번 할 거 한 번만 하시면 아무래도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중앙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겉면에다 하나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그릴게요. 이 동영상은 저랑 같이 작업을 해보시는 동영상이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지루하신 분은 속도를 좀 빨리 올려서 시청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려주세요. 수성펜이 잘 안 나오네요. 자, 그 다음 겉면에다가 또 그려야 되겠죠? 겉면이 아니라 옆면. 자, 그러면 이제 옆면에 그려야겠죠? 옆면을, 사이드를 이렇게 대칭으로 골선 중심 재단을 다시 한번 그려주시고요. 또 옆면이 하나 더 있죠? 너무 솜이 많이 나왔을 때는 좀 잘라서 솜 자르는 가위는 따로 쓰셔야 돼요. 원단 자르는 가위로 솜도 자르시고 종이도 자르시고 막 그러면 나중에 원단이 잘리질 않게 돼요. 원단 자르는 가위는 원단 자를 때만 사용하시고요. 사용하기 편한 가위 하나를 준비하셔서 솜 자르거나 종이를 자르거나 부자재, 그러니까 부재료 커팅하실 때는 그 가위를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전부 그렸어요. 이게 옆면 S, 옆면 두 장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앞면 두 장.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뭐 그림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옆면하고 앞면을 연결을, 바느질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이 부분을 뭐 이쪽에서 하시든 이쪽에서 하시든 상관이 없으니
스친핀을 꼽아서 스친핀을 많이 꼽을수록 정확해요. 중앙 쪽을 또 양쪽을 꼽고요. 그 다음에 중앙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한번 꼽아주고요. 그리고 중앙과 끝을 또 중앙을, 이 두 곳의 중앙을,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시침핀 꼽는 방법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시침핀과 시침핀 사이에 중앙을 꼽아주시면, 시침핀을 꼽아주시면 균형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앞면과 옆면 두 쪽을 붙여서 이렇게 바느질을, 저는 이쪽에서 바느질 할게요. 바느질을 하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한쪽 면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 뒷면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꾸몄을 때에 어떻게 나올지 대보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쪽에다 안 붙이시고 이쪽에다 붙여버리시면 옆면이 여기는 두 개가 돼버리죠. 이해 가시죠? 정리해보면 오른쪽을, 옆면을 위로 놨을 때 둘 다 오른쪽을 박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요? 옆면, 오른쪽, 옆면을 위로 놨을 때 오른쪽, 오른쪽 바느질 하시면 돼요. 바느질하고 올게요. 자, 옆면이 위로, 자, 붙여왔습니다. 옆면이 위로 가게 놓고 오른쪽을 박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면이 위로 오게 해서 오른쪽을 박았어요. 자, 안감도 똑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옆면이 위로 오게 해서 오른쪽을 옆면이 위로 오게 해서 오른쪽을 바느질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옆면 위로 오른쪽 바느질. 주의하실 점은 시접 부분은 안 꿰매시는 거예요. 시접 부분은 꿰매지지 않도록 완성선까지만, 이렇게 완성선까지만 해주세요. 아, 이렇게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곡선이 되면서 반쪽입니다. 이쪽도 뒤집어 보면 이렇게 모양이 잘 나왔나 한번 봐주시고요.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하고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옆면 몸통 붙이시고 반대쪽도 쭉 연결할 거예요. 모자처럼. 이렇게 되셨죠? 자,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손 부분이 두꺼워지잖아요. 손 부분이. 그래서 좀 잘라줄 거예요. 일단 꿰매져 있는 부분 손만 자를게요. 손을 자를 때는 여기 이 시접 부분 원단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손만 잘라내주세요. 여기 바느질한 부분도 잘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게 버릇이 되면
이 방법이 좋으실 거예요. 시접에 솜 없이 재단하시는 것보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제가 자르고 올게요. 자, 솜을 이렇게 시접 부분 솜을 좀 잘라낸 모양이에요. 여기는 아직 붙이질 않았잖아요. 이렇게 바디를 몸통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솜은 그냥 놔뒀어요. 연결하고 나서 이렇게 모자처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모자처럼 연결을 하고 나서 솜을 잘라낼 거예요. 일단 이 상태로 자 옆면 몸통 이 상태로 겉과 겉길이 딱 되면 이렇게 모자 모양이 되죠. 이 상태에서 시접을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갈리게 반대 방향으로 시침핀 꼽으셔서 이 라인을 전부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바느질하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다 했어요. 이렇게 지금. 그리고 여기 솜 아까 자른데 여기는 지금 연결해서 아직 솜이 있는 데죠. 솜도 잘라주시면 돼요. 깨끗하게. 그래서 솜을 잘라내시고 이렇게 겉통이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겉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안감도 연결을 해주세요. 안감 연결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안감도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겉하고 겉길이 마주보게 해서 중심이랑 옆선을 잘 맞춰가지고 시침핀을 꼽아주세요. 여기 중심을 잘 맞추셔야지 돼요. 그래야 깔끔하게 옆면 중심도 잘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사방 중심과 옆선을 잘 맞춰서 시침핀을 꼽아 주시고요. 사방 중심과 옆선을 잘 맞춰서 시침핀을 꼽아 주시고 그 다음엔 입구의 창구멍을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한 8cm 정도 창구멍을 남겨 놓으신 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이 두 겉통과 속통을 같이 꿰매 주세요. 이렇게 제가 꿰매서 창구멍을 남기고 꿰매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돌아왔어요. 창구멍 8cm 정도 남기고 다 입구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제 겉통과 속통이.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솜을 잘라내 주셔야 돼요. 이 솜 놔두면 프레임이 안 들어가거든요. 솜 잘라내 주시고 여기 옆면에 V 표시 있잖아요. V 표시 돼 있는 그 부분에는 가위집을 또 넣어 주셔야 돼요. 가위집을 넣어서 솜을 잘라내시고 시접 부분 가위집을 내서 여기가 편안하게 되게 불필요한 시접들 잘라주시고 정리해서 돌아올게요. 자, 시접 부분에 솜을 얼추 잘라냈어요. 솜 잘라내는 게 초보분들한테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솜을 아예 붙일 때부터 완성선까지만 붙이면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뒤집었을 때.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조금 사용을 하시면 그러니까 솜을
시접 없이 처음부터 붙여서 만드시면 예쁜 모양이 안 나올 뿐더러 사용하다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많이 수명이 짧아요.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솜을 시접을 좀 자르는 게 어려우시더라도 그거를 연습을 하셔가지고 익숙해지시는 게, 왜냐면 이 프레임 파우치 같은 경우는 프레임으로 작업하는 경우는 되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많이 팔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많이 작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한번 만들 때 예쁘게 이렇게 모양이 살아야지 좋잖아요. 자, 지금 창구멍으로 뒤집고 있어요. 창구멍으로 뒤집었어요. 창구멍을 뒤집었는데 창구멍 너무 좁게 하시면 승질 버려요. 뭐야 이거 이러면서 뒤집으셔야 되니까, 작업을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 피로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 제품 만들기도 어려운데 만드는 과정까지 막 엉키고 이러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쌓이거든요. 자, 이렇게 뒤집었어요. 깔끔하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완성했을 때의 즐거움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바느질 합니다. 자, 여기 창구멍은 이렇게 접어서 아까 손 잘라냈거든요. 창구멍 접어서 이렇게 공구르기로 막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프레임 끼워서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요. 그냥 이렇게 접어 넣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바느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마금해서 돌아올게요. 짠! 돌아왔습니다. 입구를 좀 눌러서 한번 박아줬어요. 이렇게 프레임 끼울 때 좀 편하게 끼우려고요. 자, 이렇게 입구를 안감이랑 같이 한번, 이거는 눌러 박아 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게 이렇게 자꾸 뒤집어지니까 안 눌러 박으면 이렇게 한번 고정을 해서 시침질을 해 놓고 프레임을 끼시면 좀 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중앙 표시를 또 다 하셔야 돼요. 중앙 표시를 다 하시고 프레임을 끼워 볼게요. 자, 이제 중앙을 바늘이 나와서요. 프레임 중앙에 맞춰주세요. 자, 까만색 실이라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중앙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중앙을 잘 맞춰서 프레임을 끼워 넣어줍니다. 안쪽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 뒤에 바늘땀이 많이 안 보이는 게 좋잖아요. 이 뒤에 바늘땀이 많이 안 보이게 하려면 들어간 곳 바로 옆으로 나와서 달아주시면 바늘땀이 안쪽에서 지저분하게 보이질 않아요. 초보분들은 힘드시니까 안에 바늘땀이 좀 지저분하더라도 편하게 일단 달아보시고요. 편하게 달아보시고 안쪽에 레이스나 이런 장식을 달면 또 좋아지거든요. 깔끔해지거든요. 프레임을 달 때 패턴이 프레임 길이보다 조금 크거든요. 주름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패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름을 미리 잡아놓고 달면 너무나 힘이 들고요. 중앙에서 한두 땀 정도를 미리 다세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왼손으로 조금 밀어주세요. 이렇게. 그래 여기 주름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보이시죠? 여기 주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어준 상태에서 꼬매시면 돼요. 그럼 주름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선이 이 프레임에 여기 고리 거는 부분 있잖아요. 옆선이 이 고리 끝 구멍, 고리 끝 구멍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잡고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달아볼게요. 제가 달아올게요. 이렇게 잡고 지금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카메라로 찍으면서 하니까 잘 달리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주름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꼬매 올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달았습니다. 4분의 1 부분만 달았어요. 한 칸 건너뛰면서 쭉 달아왔어요. 이렇게 쭉 달아온 다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빈 곳을 채워주시면 더 튼튼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옆면을 보시면 여기가 중앙 표시가 돼 있죠. 여기 하얀색 보이시죠? 이 중앙이 이 동그란 부분, 이 동그란 부분에 딱 맞았을 때에 조금 남아야 돼요. 공간이 이 정도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여기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은 열리질 않아요. 열릴 때 불편해요. 열리지 않는다기보다 이 정도 5mm 5mm 총 1cm 정도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요 4분의 1 부분만 달았어요. 그러면 4분의 1 부분을 달면 보통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다는 게 보통인데요. 제가 드리는 꿀팁은 이 4분의 1 방향, 달아놓은 4분의 1 방향에서 대칭 부분을 먼저 다세요. 이 부분. 이해 가시죠? 여길 달고 여길 달지 마시고요. 여길 달아놓고 이쪽 먼저 다세요. 반대쪽 대칭 부분. 달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다시면 좀 균형 잡기가 쉬우세요. 똑같아요. 이 옆선이 이렇게 접었을 때 이 구멍, 이 구멍 부분에 오도록 주름을 좀 잡아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해 드린 대로 4분의 1 쪽을 달고요. 그 대각선 쪽을 4분의 1 쪽 달고 그 반대쪽 4분의 1 쪽, 그 다음 4분의 1 쪽 이런 식으로 다시면 조금 수월하게 균형을 잘 맞춰서 다실 수가 있어요. 완성된 모습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넓게 퍼져서 실이랑 바느질 도구 같은 거 편하게 넣어가지고 다니실 수도 있고 화장품 케이스로 쓰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